안녕하세요. 월간펀드의 황보라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기업과 사모펀드 등의 투자자 또는 잠재적 원매자 등의 IM을 보냈다라는 소식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투자자분들이 투자 결정을 위해 기초적으로 검토하는 자료, 즉 투자 설명서를 바로 IM이라고 합니다. IM을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지 궁금하시죠? IM은 투자 대상 자산과 관련된 투자 정보가 자세하게 담긴 하나의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 펀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도와 주요 일정은 물론 펀드와 자산에 대한 현황과 분석, 시장 분석, 투자 분석, 리스크 분석 등의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IM의 요소들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월간펀드에서는 IM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 대체투자자산운용의 전문 분야인 상업용 부동산 분야의 IM 예시들을 통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 투자 상품을 개발하고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들이 설정되고 운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 가상의 상업용 부동산 IM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펀드명, 상품 유형, 투자 대상, 설정 예정일 등의 기본 정보가 담긴 펀드 개요와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구조도 등이 포함되어야겠죠. 펀드 구조도를 보면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어떤 소유 회사를 어떤 지역에 설립하는지, 몇 단계의 구조로 자금이 투입되거나 배당 등을 수취하는지 등 투자 자금의 투입, 회수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단계와 방법은 세금 등의 비용이 최대한 세이브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자문을 구해 세워집니다. 또한 펀드 개요에서는 진행 일정을 비롯해 투자 판단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투자 자산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인 현황과 임차인, 임차율 등을 알 수 있는 임대차 현황, 이를 둘러싼 입지 분석이 동반됩니다. 부동산은 특히 입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기도 했었죠. 또한 주변 상권부터 교통 인프라, 더 나아가 산업 전체의 흐름과 성장 가능성을 읽어내는 시장 분석도 필요한데요. 전체적인 시장 내에서의 투자 자산에 대한 가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익률일 텐데요. 임대, 관리 수익과 같은 영업 수익과 영업 비용, 이자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배당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 부분을 더욱 면밀하게 보셔야겠죠. 마지막으로 투자 시의 다양한 리스크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 등을 마련하는 것이 자산 운용사의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IM을 통해 이러한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부동산 투자 상품을 개발하기까지 이처럼 다양한 상황과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자산운용 전문가들의 깊은 인사이트가 담긴 정보이기에 이를 잘 살펴본다면 성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가상의 IM을 통해 구성 요소들을 살펴봤다면 이제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상업용 부동산 중 오피스 건물 IM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오피스 부동산의 경우 교통은 물론 주변 인프라와 자산 자체가 가진 임차인의 수용성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자산의 경우 교통 인프라가 훌륭한 중심 업무 지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주변 교통과 인프라도 훌륭해 임차인들에게도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네요. 임차인의 경우 모 기업이 100% 책임 임차하는 형태인데요. 우량 임차인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이처럼 상업용 부동산 투자 자산의 경우 자산이 위치한 지역, 이를 둘러싼 인프라와 교통, 자산 자체의 규모, 임차인까지 총체적인 요소를 고려하는데요. IM에는 이러한 자산 운용사와 투자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분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라면 투자를 통한 수익 구조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예시 IM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IM의 펀드 개요 중 현금 흐름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자산이 창출할 수 있는 영업수익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임대료를 통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장기 임차가 가능한 임차인이나 자산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우량 임차인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수익에는 임대료를 통한 임대수익, 관리를 통해 얻는 관리 수익 등이 있는데요.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이러한 수익에서 건물 운영에 드는 운영 비용과 제세 공과금 등이 차감되겠죠. 영업 비용은 유지관리비, 시설 사용료, 부동산 보험료, 토지 임차료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제세 공과금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세 공과금은 말 그대로 토지와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의 비용을 말합니다. 위에서 본 영업 비용 중 유지관리비나 보험료, 제세 공과금은 트리플렛 조건 등 임차 계약 조건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다수 있어 투자자에게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추가로 건물 자체에 대한 운영비뿐만 아니라 임차인 관리, 임대료 수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PM사에 대한 PM 수수료, 부동산 수익을 관리하는 FM 수수료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금융 비용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 중에 하나인데요.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 100% 자본 투자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적정 수준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자산 매입 시 일정 비율은 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자 비용도 마찬가지로 영업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배당 수익의 재원은 임대료를 기본으로 하는 영업 수익에서 운영비용, 제세 공과금 등 영업비용의 이자 비용을 제하고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 등의 운용 수수료까지 차감된 금액이 되겠죠. 상업용 부동산 펀드의 경우 장기 투자 상품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장기간의 투자 기간 중 일정 기간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시장 환경에 따라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은 렌트프리 기간을 제공하거나 자산 레노베이션에 드는 비용인 TI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해당 비용도 운영 수익에서 차감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투자자들을 위한 지침서 IM을 자세히 살펴보며 상업용 부동산 투자 자산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만나보셨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자산, 입지, 시장 현황은 물론 복잡한 수익 구조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신뢰할 만한 자산운용사의 인사이트가 담긴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부동산 자산운용에 대한 노하우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자산운용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오늘 월간 펀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가올 대체불가 토크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하나 대체 투자 자산운용 전문가와의 토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월간 펀드로 만나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래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월간 펀드의 황보라였습니다.